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해리스 트레이드의 영향을 받아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면서 새 3사들도 함께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AI 수익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반도체로서의 수급이 또 2차 전지로 옮겨가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2차 전지 이 기업들은 캐즘으로 인해서 투자를 줄이고 좀 규모를 축소하는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상황이 좀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 포스코 퓨처엠이 이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포스코 퓨처엠의 수주 공시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 제조사에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조 8,454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38.8% 규모입니다. 계약 상대와 판매 및 공급 지역, 계약 기간은 경영상 비밀 유지 목적으로 공시를 연말까지 유보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이번 계약에 대해 공시 유보 내용 중 기한 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공시 매출액의 38% 규모면 굉장히 또 큰 대규모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공급 계약이니만큼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어제는 6%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계약, 업계에서는 어떤 의미를 또 가진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포스코 퓨처엠이 이렇게 1조 원대 이상의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요, 작년 6월 이후에 1년 3개월 만입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수요 정체로 인해서 이러한 영업 부진이 나타나는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이 대형 계약을 체결한 점은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2022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굵직한 계약을 잇따라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1월에는 삼성 SDI와 10년간 40조 261억 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7년간 30조 2,595억 원 규모의 이 초대형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022년 5월부터 총 107조 2,699억 원의 수주를 올렸는데요.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수주 공백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도 406억 원에 그쳤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영업이익 724억 원보다 318억 원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올해 2분기 매출은 9,155억 원을 기록해서 6개 분기 만에 매출이 1조 원대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고요. 또 리튬 등 핵심 원료 가격 약세로 인해서 매출과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 때문에 좀 공격적인 확장보다는 이 투자 규모 축소와 또 자산 정리 등을 통해서 본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2026년 생산 목표를 양극재는 연간 45만 5천 톤에서 39만 5천 톤으로 줄였고요. 또 음극재 역시 연 22만 1천 톤에서 11만 3천 톤으로 감축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화요일 코발트와 함께 추진하던 이 포항의 니켈 재련 그리고 전구체 공장 투자 검토를 중단한 바 있기도 하고요. 또 OCI와 세운 합작사죠. 이 P&O 케미칼의 지분 51%를 OCI에 전량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코 퓨처엠 측에서는요, 이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지난해 고부가 가치 제품인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 양산을 개시한 뒤에 수율 향상으로 수익성 지속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 경쟁력 있는 저가형 전기차 제품군이 다양하게 출시됨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양극재 판매량 역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하반기에는 이런 양극재 판매량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반기보다 좀 실적이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먼저 교보증권에서는요, 올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1.6% 상승한 1조 21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736.4% 늘어난 229억 원으로 전망을 하면서 2분기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양극재 물량 증가와 또 이 기초 소재 부문의 대규모의 수리 정상화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실적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2024년 연간 연결 매출액은요, 전년 대비 8.1% 감소한 4조 2,73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2.9% 상승한 907억 원, 영업이익률은 2.1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음극재 사업부의 IRA 유예에 따른 판매 부진과 또 고정비의 증가, 그리고 추가적인 평가 손실이 반영이 되면서 매출액과 또 영업이익이 동반 이렇게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IBK 투자증권의 의견도 살펴볼 텐데요. IBK 투자증권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의 3분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9.4% 상승한 1조 20억 원, 영업이익은 QOQ 기준으로 998.7% 증가한 3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 역시 전분기 대비 2.7%포인트 늘어난 3%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가이던스 하향 제시로 인해서 대표적인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인 M86의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이니켈 제품의 출하량이 견고하기 때문에 전체 양극재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메탈 가격 하락분도요, 상반기 대다수 좀 반영된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3분기 평균 판매 단가는 3% 하락을 하기 때문에 양극재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2.9% 늘어난 6,13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분기 음극재 출하량과 평균 판매 단가는 또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DS투자증권의 의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DS투자증권에서는 2024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4% 감소한 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12.4% 증가한 1,121억 원으로 내다본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에 인식했던 기초소재 일회성 비용은요, 3분기부터 해소가 되면서 경상 수준의 실적을 기대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연간 양극재 판매량 가이던스는 기존 7만 톤에서 또 5%에서 10%가량 하향 조정됐습니다. 얼티엄 셀지향 판매는 이 재고 상황을 감안시해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N65의 감소는 N87이 대체를 하면서 상쇄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메탈가도 하향 안정화 흐름으로 인해서 이 평균 판매 단가 하방 리스크도 제한적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하이니켈의 수율 개선과 또 믹스 확대는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조흑연 평가 손실도 제공품까지 선제적으로 인식을 했던 만큼 이 추가적인 인식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고요. 이 음극재의 수익성이 단기적으로 좀 개선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양극재가 상쇄를 하면서 하반기에는 이익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음극재에 대한 수익성은 좀 아직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양극재에서 채워가다 보면 계속해서 좀 하반기에는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시각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포스코 하면 2차 전지 소재 투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포스코 그룹에서는 요즘 전기차 캐즘에도 2차 전지 원자재에 대한 이런 신규 투자 기회를 또 활발하게 또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이 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포스코 그룹에서는요, 이 전기차 캐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또 투자 경쟁도 완화된 지금이 오히려 원자재 공급망을 구축하는 적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가격이 1kg당 $10를 조금 넘는 지금이 새로운 광산이나 염호를 잡을 절호의 타이밍이라면서 이 칠레 염호 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상황이고요. 또 호주에서 새로운 광산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호주 광업회사 블랙록 마이닝과 $4천만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포스코홀딩스도 신규 리튬 광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 세계 주요 광산들을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또 포스코홀딩스는요, 2차 전지 소재는 이 신성장 사업이기 때문에 그룹에서 진행하는 매각 등 사업 조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추진할 동력은 아직 유효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포스코 퓨처엠이 중국 화유 코발트와
포항에 설립하기로 했던 전구체 공장을 철회하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축소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좀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저수익 사업 120여 개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요. 반면에 좀 2차 전지 원자재 관련 투자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포스코그룹은 2차 전지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북미와 남미 그리고 호주를 오가면서 공급망 구축에 힘쓰고 있는데요. 포스코그룹은 1981년 이 호주 원료탄 광산 투자를 시작으로 20건 이상의 원료 개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에는 이 필바라 미네랄스 지분 투자와 또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강권 인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리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또 포스코그룹은 최근에 이 칠레 정부가 진행하는 마리쿤가 염호와 그리고 알토 안디노스 염호 등 두 곳에 대한 민간 입찰 개발에 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칠레는 리튬 매장량이 930만 톤으로 세계 1위에 달한다고 하고요. 마리쿤가는 칠레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리튬 공급원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포스코 퓨처엠의 공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먼저 포스코 퓨처엠의 공시 요약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 제조사에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조 8,454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38.8% 규모입니다. 계약 상대와 판매 및 공급 지역, 계약 기간은 경영상 비밀 유지 목적으로 공시를 연말까지 유보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이번 계약에 대해 공시 유보 내용 중 기한 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포스코 퓨처엠이 1조 원 이상 공급 계약을 맺은 건 작년 6월 이후 1년 3개월 만인데요. 업계에서는 전기차 수요 정체로 인한 영업 부진 속에 포스코 퓨처엠이 대형 계약을 체결한 점은 일단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